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딸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여러 번의 유산을 겪어야만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도 않았고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으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신한 직장 동료를 보며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가 왜 그렇게 부럽던지 몰래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동네 산책이라도 나가면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가 너무 예뻐 눈을 떼기 힘들기도 했죠. 사랑으로 정말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나에겐 이쁜 천사가 찾아오지 않는 걸까 속상해하고 자책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가 유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 앞에서 동서가 자신의 임신을 자랑하며 저에게 한 말이었는데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라 생각했기에 동서를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 CC가 되었고 이후 쭉 만나면서 남편이 군대를 갔을 때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취업에 성공해 목표했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제대한 남편도 남은 학기를 마치고는 바로 취업해서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오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는데 남편은 저희 가족과도 잘 어울렸어요. 외향적인 성격인 남편은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 가족들이 다 좋아할 정도로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둘은 30대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댁에서도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처음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시며 좋아하셨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은이 왔어? 어서 와. 여기는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안녕하세요. 이주은입니다. 어머나, 사진보다 훨씬 이쁘다. 이렇게 이쁜데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럼 이 정도는 되어야 내 며느리라고 할 수 있지. 어머님은 집에서 친구분들과 모임이 잦으셨는데 가끔 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곤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자랑하는 자리이니 좋을 수밖에요. 양가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거 봐. 이게 뭐야? 임신 테스트기. 2줄 나왔어. 진짜? 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전화부터 하자.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응. 남편은 저보다 더 좋아했고 양가에 이 소식을 알리니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임신이 맞았고 초기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이 집안일도 다 하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유산이 된 걸까 스스로 자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충분히 쉬면서 회복해야 다시 아이가 생긴다고 하여 음식도 잘 먹고 잘 쉬라고 하셨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너무 좋아했기에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은아, 괜찮아. 우리 아직 젊고 병원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유산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더 기다려보자. 알았어. 남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만 사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내가 못 지킨 것 같아서. 저는 며칠 동안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럴 때 잘 쉬어야 한다며 몸에 좋은 음식도 해주셨고 어머님도 조리 잘하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니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과 산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소 일 때문에 따로 운동하는 시간도 없는데 하루에 걷기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건강에 좋다기에 남편과 거의 매일 나가서 걸었어요. 자기야, 안 힘들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다 회복돼서 문제 없어. 그래도 걱정돼. 업어줄까? 뭐야, 일부러 걸으려고 나왔는데 업히면 무슨 소용이야. 아, 맞다. 힘들면 말해. 바로 들어가게. 알았어.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정말 다정하고 착했어요. 그래서 인기도 정말 많았죠. 이런 남자와 결혼한 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고 또다시 천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미 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 시댁에서는 곧 다가오는 추석에도 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알았어요, 엄마. 안 그래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주은이한테도 얘기할게요. 어머님이셔? 엄마가 너 집에서 푹 쉬래. 이번 추석 연휴 되게 길잖아. 그래도 추석인데 가야 하지 않을까? 가긴 어딜 가. 병원에서 지금 가장 조심할 시기라고 했잖아. 엄마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집에서 쉬자. 그렇게 저는 긴 추석 연휴 동안 집에서 남편과 있게 되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직 그런 거 없어. 그럼 가고 싶은 곳은? 아참, 그건 빼고. 그럼 나 다리 주물러줘. 다리? 알았어. 하는 김에 어깨도 주물러 줄까? 어깨 말고 다리랑 발만 해줘. 남편은 제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더니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바로 주물러 줬습니다. 침대에서 절대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는 남편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했어요. 미안하고 또 고마웠지만 이번에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집에 있는 동안은 쉬기만 했습니다. 약간 어지럽고 속이 안 좋을 때면 회사에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시댁에 얘기를 했는지 어머님이 음식을 해서 문 앞에 두고 가시곤 했습니다. 주은아, 나야. 네, 어머님. 몸은 좀 어때? 현기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그래, 움직이지 말고 뭐든 우리 아들 시켜. 알았지? 그리고 너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서 현관문 앞에 두었다. 오셨으면 들어오시죠. 너 쉬는데 방해되게 뭐하러. 혼자 있다고 밥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또다시 저는 유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라 슬픔이 덜할 줄 알았는데 더 속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유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자꾸 유산을 하는 건지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정확히 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산모의 자궁 상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혹이 있거나 약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유산되는 게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유산을 할까봐 겁도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의 유산을 겪고 나니 양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특히 친정 부모님의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해준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예 친정에 와서 한동안 지내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내심 손주를 바라고 계셨는지 또다시 제가 유산을 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셨더라고요. 뭐랄까, 저에게 실망을 하셨다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저를 볼 때마다 표정도 좋지 않으셨고 검진은 제때 받고 있냐면서 유산된 것은 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번의 유산을 겪고 한동안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퇴근 후 같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는데 애교도 많고 싹싹한 성격이었어요. 어머님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이날 첫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가 들어오면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죠. 몇 달 뒤 서방님은 결혼을 했고 아버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하는 행동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분명 나가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음식을 만들어 왔다면서 나가지 말고 집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얘 큰애야, 둘째 음식 해온 거 봤냐? 무슨 음식이요? 저기 주방에 가서 봐라. 그래서 저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봤는데 미역국에 보쌈고기 그리고 갈비찜까지 해왔더라고요. 딱 봐도 사온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동서, 이걸 직접 다 했어? 미역국하고 보쌈은 제가 했고 갈비찜은 친정엄마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나가서 먹기로 했잖아. 그랬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생신인데 며느리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럼 나한테도 말해주지. 같이 음식 해왔으면 좋잖아. 너네 여기서 뭐해? 그리고 넌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있냐? 둘째가 힘들게 음식 해왔으면 고생했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둘째는 성격도 싹싹하고 어쩜 이렇게 이쁨 받을지만 골라서 하나 몰라. 얼른 상 차려서 밥 먹자.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동서가 한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외식하기로 해놓고 혼자 저런 행동을 하면 제 입장은 난처해지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일부러 저런 건 아니길 바라며 속상한 기분을 떨쳐내고 저도 같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어머님과 저 그리고 동서 이렇게 셋이 있을 때면 어머님과 동서만 쏙닥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둘만 대화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생신날이라 어떻게든 기분 좋게 있다가 가고 싶어서 기분은 좀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응? 아니다. 아무것도. 어머님, 갓김치도 담을까요? 그래. 그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많이 담아. 네, 어머님. 동서는 이런 식으로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는 일부러 저와는 거리를 두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짜증났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는데 동서는 직장이 없어서인지 시댁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보세요? 형님. 동서, 어쩐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시댁에 갔었는데요. 어머님이 반찬을 좀 많이 주셔서요. 아, 그랬어.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형님 좀 드릴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럼 따로 담아줄래? 내가 퇴근길에 잠깐 들리지 뭐. 그러실래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퇴근 후 동선에 가서 반찬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일로 어머님한테 괜한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은아,
네, 어머님. 넌 왜 내가 둘째한테 준 반찬을 가져갔어? 네? 너 며칠 전에 반찬 가져갔다며 내가 다 들었어. 아, 그거요. 동서가 반찬이 좀 많다고 해서 주겠다고 하길래 받은 건데요. 무슨 소리야? 네가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줬다는데. 그래서 아까워서 반찬 다시 가져갔다. 저는 좀 기가 막혔습니다. 완전히 어머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시댁으로 가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잘 왔다. 다음부터 반찬 필요하면 나한테 직접 말해. 괜히 둘째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둘째가 아무리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해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오해? 무슨 오해? 그날 반찬은 동서가 주겠다고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받으러 간 거예요. 받아온 반찬을 저한테 다 준 건지도 몰랐고 저한테 줄 반찬은 따로 덜어서 담아놓겠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고요. 그랬니? 그럼 중간에 무슨 오해가 좀 생겼나 보구나. 암튼 온 김에 반찬 가지고 가서 먹어. 너 장조림 좋아해서 내가 좀 해놨다. 네, 어머님. 그런데 넌 아직 소식 없는 거지? 네? 아니다. 그만 가봐. 결혼 초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두 번의 유산 후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고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보다는 동서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셨고 두 사람이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서운함이 크기도 했어요. 제가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면서 어머님과 동서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이 근처 지나는 길이라며 잠깐 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 내 피부 어떤 것 같아? 어머님 피부야 원래 좋으시잖아요. 더 좋아지지 않았냐 이거지. 네, 윤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화장품을 바꿨거든. 이거 봐봐. 백화점에서 파는 거라며? 네, 맞아요. 둘째가 준 거야. 친구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면서 싸게 살 수 있다고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더라. 아, 네. 엄마, 그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 꼭 그건 아니고 어제는 둘째랑 마사지 받고 왔는데 피로가 싹 풀리더라. 나 살면서 마사지 받는 곳은 처음 가봤잖아. 너무 좋더라고. 주인이 넌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마사지 받으러 가실래요?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말 좀 하면 좀 좋아. 주은이가 놀아요? 회사 다니느라 바쁜 거 아시면서 그리고 용돈 두둑히 드리는데 그걸로 필요한 거 사세요. 그러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돈만 딱 주는 거랑 같이 뭐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야. 괜히 왔다. 아들한테 잔소리나 듣고. 나 이만 갈란다. 어머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동서와 뭘 했는지 자랑하듯 말씀하셨고 남편이 뭐라고 하니 바로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자기야,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자기하고도 여기저기 같이 다니고 싶으셔서 저러시는 거야. 동서가 어머님한테 좀 싹싹하게 잘하긴 해. 자기는 뭐 못해? 재수 씨 들어오기 전에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이뻐했다고. 그래, 그러셨지. 그런데 이젠 아니야.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동서랑 어머님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다. 안 보여. 잘 됐네. 뭐? 피곤하게 뭘 끼려고 그래.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일단 나가자. 영화를 보든 드라이브를 하든. 남편은 제가 울적해하면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남편은 제가 웃는 게 좋다면서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는지 매일 연구한다며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사이가 확 틀어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니 전화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너는 회사 일 너 혼자 다 하니? 네? 이 시어머니가 아파서 수술까지 했는데 어쩜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든 거냐? 수술이라니요? 세상에, 나 수술한 거 몰랐어? 둘째한테 들어놓고 설마 모른 척 하는 거니?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이날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출장 때문에 저 혼자 갔는데 병실에서 동서의 여우짓을 또 봐야 했습니다. 어머님, 빨리도 온다. 좀 괜찮으세요? 수술은 잘 됐대요? 그래, 잘 됐다고 하는구나. 어머, 형님, 언제 오셨어요? 나 방금 왔어. 둘째는 나 수술한 날부터 거의 매일 왔다. 넌 손윗 사람이면서 어쩜 그러냐? 회사 일이 바쁘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수술하시는 거 알았으면 제가 당연히 와봤겠죠. 못 오면 전화라도 드렸을 거고요. 둘째가 분명히 너한테 연락했다고 했는데. 맞다. 어머님, 제가 깜빡했어요. 어머님 수술하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였어. 하긴 정신없을 만도 하지. 첫날부터 병원에 와서 가습기 갈아주고 휠체어 밀어주고 고생 많이 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드린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 그리고 형님은 그만 들어가 보세요. 회사에서 바로 오셔서 힘드실 텐데 가서 쉬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동서는 오늘 가서 쉬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어머님 옆에 있을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했으니까 끝까지 제가 할게요. 그래, 큰애 너는 그만 가봐. 여기 있어도 할 일 없잖아. 둘째가 얼마나 알아서 잘하는지 모른다. 둘이나 있을 필요 없어. 그만 가보래도. 이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를 더 멀리 하셨습니다. 명절이든 생신날이든 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날에도 어머님은 동서만 찾았고 바로 옆에 제가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약이라도 사 먹으려고 일어났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자기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체한 것 같은데 좀 어지럽네. 그래? 그럼 증상 말해봐. 내가 약국 다녀올게. 그래서 저는 불편한 증상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에 임신했을 때 증상이랑 비슷했죠. 제 옆에 있던 동료는 결혼하고 벌써 애가 둘이다 보니 제가 말하는 증상을 듣고 임신이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약국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는데 이건 약이 아니잖아. 혹시 몰라서 약은 안 사왔어. 내 보기엔 임신 같아서 말이야. 회사 동료가 사온 건 약이 아닌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해봤는데 세상에나 임신이 맞았습니다. 거봐, 맞는 것 같다니까. 어떡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가족들한테 말하지 마. 자기 그동안 2번이나 유산했는데 안정기 되면 그때 말씀드려. 알았어.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심 아이를 바라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초기만 잘 버티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저는 너무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미 유산을 경험한 터라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려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집에 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의사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자주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졸고 있어. 나 졸았어? 그래, 졸리면 들어가서 자. 그럼 나 먼저 잘게. 너무 졸리네. 남편과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차려준 밥상에 앉았는데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은 일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는 임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이번에는 아이를 꼭 지키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더 조심하며 생활했습니다. 시댁에 가서도 남편은 저한테 앉아만 있으라고 했죠. 아니, 너는 네 마누라 밥 차리는 것도 그렇게 아깝니? 아유, 그럼요. 우리 주은이 회사 일로 피곤한데 제가 하면 돼요. 어머머, 그런 건 너네 집에서나 해. 준이, 너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아, 엄마! 그냥 다 시키라니까요. 얘가 정말 너 이러는 거 나 좀 그렇다.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짜증을 내자 남편은 임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게 아니라 주은이 임신했어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뭐? 정말이야? 정말이니 주은아? 네, 어머님. 어머나 세상에, 진작에 말하지 않고. 그럼 여기 오라는 말도 안 했지? 그래서 내가 한다고 나한테 시키라고 했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형님, 축하드려요. 동서, 고마워.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하면 돼요. 아니야, 나도 같이 하자. 어허,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말 안 듣네. 그래, 주은아, 편하게 있어. 둘째 시키면 된다. 남편의 이런 행동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어머님도 전처럼 저를 대해주시니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크게 불안하지도 않았고 편안했어요.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의 배려와 집에서는 남편의 배려로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퇴근 후 항상 뭔가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뭐 사왔어? 아이스크림. 이거 홍대에서 파는 그 아이스크림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이 시간에 문이 열렸어? 내가 미리 전화하고 갔지. 맛있겠다. 자기도 같이 먹자. 난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얼른 먹어. 알았어. 차가우니까 너무 급하게 먹지 마. 음, 너무 맛있다. 내일 또 사올까? 알았어. 어머님은 시댁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며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고 연락을 하더라도 저에게 직접 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거기다 반찬을 주실 때도 남편에게 따로 전화하셔서 가져가라고 하셨네요. 동서는 시댁에서 임신을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난 이후로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진 않았어요. 평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임신 초기가 지나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자 어머님은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다며 주말에 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보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한 게 전부였고 몸은 어떤지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저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 동서는 그게 불만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많이 먹거라. 뱃속아기 생각해서라도 잘 먹어야 해. 네, 아버님. 몸에 좋은 걸로 했어. 다 너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어. 얘 둘째야, 가서 물 좀 가져와라.
네. 저는 이날 시댁에서 배불리 식사도 했고 기분 좋게 머물다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만 아기가 잘 자라주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주일 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유산이었죠. 이때 슬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많이 섭섭했을 텐데 제 걱정만 했고 친정 부모님도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더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어요. 전보다 더 쌀쌀맞게 저를 대하셨고 대놓고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 몸은 어때? 괜찮습니다. 아니, 넌 임신을 했으면 조심하지. 왜 또 유산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또 우니? 아유, 지겨워. 조리 잘하고 이만 끊는다. 유산이 되어서 저나 남편이나 충격도 컸고 슬픔도 컸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회사에는 연차를 쓰고 아예 친정에 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친정으로 와서 같이 자고 가기도 했고 얼굴만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이게 자기 때문도 아닌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울지 말라니까. 내가 미안해. 나 때문인 것 같아. 아니야. 저는 그렇게 계속된 유산으로 힘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는 정말 꼭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주변에서 아기 옷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방 한쪽에 놓여있는 아기 옷이랑 장난감을 보니 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이 참, 내가 저거 치운다는 걸 깜빡했다. 자기야, 얼른 침대 가서 누워. 그래도 집이 최고지? 집이 제일 편하고 좋다. 자기도 한숨 자자. 피곤하잖아. 내가 못 피곤해. 한숨 자고 일어나. 내가 밥 해놓을게. 그렇게 저는 회사를 잠시 쉬고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과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동서도 왔네? 전 오면 안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만 오시는 줄 알고 있었거든. 몸은 많이 좋아졌니? 네, 다음 주엔 출근할 수 있어요. 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만 둘째가 애를 가졌단다. 어머, 정말요? 동서 축하해. 고마워요, 형님. 그런데 정말 축하하는 거 맞아요? 어? 아니, 표정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몸이 좀 힘들어서 그래. 정말 축하해. 진심이야. 사실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유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임신을 시기하고 질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얄미운 동서였으나 그래도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여태까지 유산을 그렇게나 많이 하셨는데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렇지 뭐. 혹시 밭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임신하면 뭐예요? 자꾸 유산되는데. 이게 다 밭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아니, 전 그냥 얘, 둘째한테 왜 그러냐? 너 유산했는데 둘째는 임신해서 질투라도 나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더 있어봤자 좋은 소리는 못 듣겠다. 둘째야, 우린 그만 가자. 네, 어머님. 그런데 형님,
저 임신했는데 축하 선물 안 주세요? 말씀으로만 축하한다는 거 말고 저 형님한테 선물 받고 싶어요. 형님은 어차피 아이를 못 가져서 돈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자 어머님까지 옆에서 박수를 치며 듣고 보니 그러네. 큰애 넌 월급도 많이 받잖니? 그 돈 다 어디다 쓰려고? 이참에 동서한테 좋은 선물 하나 해줘. 이 말을 듣는데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저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유산에서 회사까지 쉬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 건 그렇다 쳐도 밭이 안 좋다느니 어차피 애를 못 가질 거라니 이런 악담으로 들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겨우 참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동서, 내가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겠어. 동서 임신도 했으니 좋은 선물 해줄게. 정말요? 의외네요. 싫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기대해도 좋을 거야. 어머나 기대식이나? 대체 얼마나 좋은 걸 해주려고 그래? 나까지 궁금하네. 설마 현금으로 주려고 그러니? 나중에 동서한테 들으세요. 그렇게 시모와 동서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제가 정말 선물을 해줄 생각으로 저렇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줄 작정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상자 안에 종이 한 장을 넣어 잘 포장한 뒤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다. 무슨 선물을 줘? 그냥 전해줘. 뭐 샀어? 비싼 거 샀어? 산 거 아니야. 그런데 되게 가볍네. 혹시 돈 봉투 넣은 건 아니지? 아니니까 걱정 말고 동서한테 줘. 아니면 서방님한테 주던가. 알았어. 이따 퇴근하고 전해주고 올게. 잠이나 실컷 자고 있어. 알았지? 운전 조심하고. 동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대신 전해주라고 선물 박스를 건넸는데 남편은 끝까지 선물을 왜 주냐고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다고 약속했으니 주는 게 맞죠. 남편이 출근 후 저는 실컷 잠을 잤고 일어났더니 친정엄마가 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걸 아시고는 저녁까지 챙겨주고 싶다셔서 오셨길래 저녁 늦게까지 계시다 가시라고 했네요. 이제 좀 괜찮은 거지? 좋아졌어. 이제 뛰어도 된다니까? 그건 안 되지. 쉴 때 제대로 쉬어야 해. 알았어. 그런데 어디서 진동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전화 아니야? 맞다. 잠깐만. 여보세요? 동서. 내가 보낸 선물은 잘 받았어? 형님, 이게 대체 뭐예요? 선물이지 뭐야. 예상 못했지, 그런 선물. 이게 다 정말이에요? 그럼 가짜겠어? 서방님한테 물어봐. 아마 서방님이 더 잘할 테니까.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그런 게 있어. 나한테 한 만큼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박서방 왔나? 피곤하지? 아니에요. 우리 주은이 밥은 잘 먹었어요? 그럼 식욕이 돌아왔는지 아까는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주은아, 입맛 돌아왔구나? 갑자기 입맛이 도네? 그런데 그 선물은 대체 뭐야? 전해줬으니까 이제 말해줘. 그래서 저는 엄마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다 말했습니다. 시모와 동서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과 말,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말이죠.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진짜. 그리고 재수 씨 제정신이야? 그냥 기다리면 돼. 알아서 찾아올 거야.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겠지. 너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구나. 이렇게 하려고?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아니야, 잘했어. 그리고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가 동서에게 준 선물은 연체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서방님이 결혼하기 전이었죠. 서방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했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정말 좋았고 서방님하고도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장사할 자리를 알아보길래 제가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에 마침 자리도 났고 건물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서방님은 부모님의 건물 2층에 식당을 오픈했고 예상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 일로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께 감사 인사까지 했는데 서방님은 장사가 잘 되면서도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월세도 잘 내고 전기세며 세금을 잘 내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해주셔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 서방님네 가게 말이야. 장사 잘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지? 그런데 아빠가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 월세 밀린 지가 한참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전기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말이죠. 뭐라고?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편한 관계도 아니고 이러다 주겠지 하다 보니 내가 말할게. 나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곧 주겠지.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빠 말대로 해. 그리고 상황 봐서 아빠가 직접 얘기할게. 그게 낫다.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동안 모른 척하며 지냈던 건데 동서의 선 넘는 행동에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동안 밀린 월세와 전기세 등 당장 내야 할 돈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동서는 선물로 아기옷이나 장난감 아니면 현금 봉투를 바라고 있었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에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제 친정 부모님 건물에서 장사하는 건 동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하며 어떻게 사과할지 고민하고 있겠다 싶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집으로 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서 저와 남편도 슬슬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서방님과 동서였어요. 서방님은 그동안의 일은 못 들었는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드리고 있던 건데. 무슨 상황이요? 장사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보이긴 한데 곧 나갈 돈이 많다 보니 그랬어요. 사정 좀 봐주세요, 네? 그건 저희 부모님께 가서 말씀하세요. 아,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내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그냥 전화로 월세가 좀 밀렸으니 내달라 하면 될 일을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서방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네가 사람이냐? 어? 왜 그래? 월세는 매달 내는 게 월세지 밀려놓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그때 동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형님. 뭐가? 다요. 전부 다. 난 뭔지 모르겠는데 동서가 하나씩 다 말해볼래? 형님.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동서는 그동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방님은 놀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임신했다고 자랑하러 왔던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정말 다시는 떠올리기 싫었는데 서방님도 알아야 하니 똑바로 말하게 했어요. 뭐라고? 아니 정말 당신이 형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제정신이야? 저도 처음에 그 말 듣고 동서가 제정신 아닌 줄 알았어요.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전 동서한테 제대로 사과받고 싶은데요.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해? 아까 했는데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해. 내가 와닿게. 아, 동서가 정말 잘못한 걸 아는구나. 반성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 잘못했어요, 형님. 아니야. 진심이 안 느껴져.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사과할 맘 없는 것 같은데 그만 가봐. 서방님도 가보시고요. 아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야, 뭘 어떻게? 당장 내일 밀린 월세 다 내. 알았어? 아니, 형. 그걸 한 번에 다 어떻게 내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사돈관계니까 그동안 아무 말씀 없이 봐주신 거야. 그건 모르겠냐? 사돈이라 장인어른이 월세도 낮춰서 받고 계약한 건데 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 형, 형이 대신 말 좀 잘해줄 수 없어? 싫어.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재수 씨, 똑바로 사과하세요.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요. 서방님은 월세를 한번 내라는 말에 승질을 내며 나가버렸고 동서도 서방님을 쫓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면 됐으니까요. 법으로 알아보니 강제 퇴거 명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방님은 아무리 월세가 밀려도 못 나간다고 버텼으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많았습니다. 그렇게 당장 나가야 할 상황에 놓인 서방님은 그제야 저를 다시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동서도 저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으나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나요? 저는 제가 그날 받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서방님은 건물에서 쫓겨났고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빼고 나니 남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 망하기 직전이라는 말도 들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도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동서 탓을 했습니다. 엄마, 주은이 앞에서 창피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뭐가 창피해? 난 잘못한 거 없다. 너야말로 네 동생 망하게 하니 좋냐? 그건 그 자식이 자초한 거고요. 엄마 계속 이러시면 저 엄마 안 봐요? 뭐야? 이제 찾아오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주은이한테 몰래 전화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셨다가 정말 1년 넘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고 저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천사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많은 유산을 겪었던지라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생각만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안정기를 지나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죠. 하루하루 너무 꿈만 같아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저와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응? 주은이 얼굴 보고 사과도 하고 싶으니 집에 가도 되겠어? 아니요. 오지 마세요. 우리 주은이 마음 편하게 지내게 해줘야 하니까. 그럼 전화라도 바꿔봐. 싫다고요? 아버님과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 소식을 들으셨는데 이후 출산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은 병원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며 어머님과 만나는 일을 아예 만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지 않고 있어요. 물론 남편은 가끔 시댁에 가서 아버님과 얘기도 하고 지내지만 여전히 어머님과는 냉전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딸과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서방님이 돈을 잘 벌지 못하자 시모에게 애들을 맡기고 동서도 일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애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동서가 찾아오는 걸 싫어하신다는데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겠죠. 저는 지금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과거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 딸을 만나기 위해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